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라는 거를 아니 공장이라는 것을 내가 매입을 하면 수익이 다 발생하느냐, 이런 물건입니다. 여러 번 유찰되고 다시 재경매가 나오고 하는,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 그냥 비워놔야 되나? 시외 건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철거하라는 건 아니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여러 가지 있겠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해왔던 공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공장은 토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가 상승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지가 상승으로 기대를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 그냥 비워놔야 되나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무슨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라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게 창고나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고라는 거를 아니 공장이라는 것을 내가 매입을 하면 수익이 다 발생하느냐,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겁을 냅니다. 상가 하나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저 큰 거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지? 거기 임차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가 하나 운영하나 공장 하나 운영하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이겠죠. 자, 그런데 공장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지금 공장이 20억인데 그 주변에 같은 사이즈로, 근데 이게 15억에 나왔어. 굉장히 싼데 일단 그러면 5억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네. 자, 그런데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장은 규모가 상가보다 훨씬 크죠. 자, 크기 때문에 거기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도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산재된 문제가 클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 폐기물이 얼만큼 있느냐, 특수 폐기물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일 치우기 힘든 부분들이 석유 관련 제품들, 폐유, 페인트, 그런 기름류 같은 것들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치우는 업체도 많지 않고 치우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반 산업 폐기물, 철근 콘크리트, 플라스틱 제품, 그런 기타 산업 폐기물들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산업 폐기물들을 일부러 버리기 위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가끔 여러분들 TV 보면 시골에 큰 창고를 빌려서 산업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도주하는 경우를 가끔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산업 폐기물을 창고 가득히 쌓아놨을 때 그 치우는 처리 비용이 그 공장, 창고 전체 비용보다 비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세가 20억짜리를 15억에 매입했는데 처리 비용이 20억이 된다고 하면 나는 15억을 마이너스 버리고 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망연자실하고 손을 놓게 되겠죠. 이런 물건입니다. 여러 번 유찰되고 다시 재경매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공장 소유자 관련 사람들이 산업 폐기물을 무단으로 싸게 받아서 이렇게 적재해놓고 먹튀를 튀긴 경우죠. 그냥 처음서부터 작정을 하고 산업 폐기물을 받았습니다. 여기를 여러 번 인정을 받고 여러 번 경매에 유찰되고 재경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올 때마다 점점 더 쌓여서 이제는 창고 안이 아닌 마당까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을 현재 시세가 15억이다. 내가 3억에 매입을 한들 처리 비용이 20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마이너스를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새가 나온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나오면 덥석 그냥 했다가는 이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비용은 얼마가 들까? 이걸 얼마를 감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또 플러스 비근한 예로 공장을 매입했는데 기계 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 마스크 공장들이 많이 경매에 나오는데 마스크 공장 기계가 한 50대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중국산은 한 4,500, 5천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 중고면 최소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 50대면 5억은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산 마스크 기계들이 무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아직도 인천 세관에 포장을 뜯지도 않은 마스크 새 기계들이 진리해 있습니다. 수입 원가가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들이 지금 통관을 못하고 통관을 아예 안 하고 버려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싸게 매입한다고 해서 했을 때 과연 쓸 데가 있을까요? 그 새 기계를 100만 원도 안 되는 고철로 매입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새 기계인데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어느 누가 100만 원에도 안 가져간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은 기계값을 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다 마이너스 처리해서 여러분이 입찰에 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처리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철로 기계들은 철 제품이 많고 알루미늄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고철로 매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격을 매기고 입찰에 응했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 보실 줄 아시죠? 낙찰받은 물건에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제시외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대부분이 없죠. 그죠? 근데 제시외 건물들을 보면 철근 파이프 구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천막이죠. 천막들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도 벌금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된 불법 건축물은 벌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외 건물은 내가 매입을 하고 사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철거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거는 비용이 좀 들 수 있는 면적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감가를 하셔서 매입을 해야 된다. 감가를 하셔서 경매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포인트로 드립니다. 제시외 건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철거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작지 않고 크다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은 감가를 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매도했을 때 총 비용을 따져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낙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엘니뇨, 라니뇨 전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아열대 기후,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에서 스콜이라고 하듯이 갑자기 막 쏟아져서 뭐 20-30mm, 많게는 100mm 이상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저지대는 침수를 하게 되겠죠. 단순하게 내 가정에 침수가 돼도 힘든데 큰 공장에 침수가 돼서 기계들을 못 쓰게 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같이 어떤 산업기발, 건설 자재 아니면 기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면적이 넓은 공장이라면 지대가 낮은 데보다는 평균 지대가 조금 높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대가 낮으면 지금과 같이 어떤 큰 기후 현상에 의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보면 산업단지 해서 뭐 시에서 국가에서 운영한 산업단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평야지대에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냥 저렴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임야를 깎아서 할 때 보면 저지대에 하지 않고 약간 지대가 높은 데 가죠. 그게 뭐냐면 저지대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장을 보실 때
저지대로 인해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면 여러분들 보지도 마세요. 그걸 언제 성토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이, 그렇다고 해서 급경사가 있으면 차가 운행하기 어렵겠죠. 무거운 짐을 싣고. 그래서 조금 주변보다 조금 높이 있는 것이 낮은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시는 물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